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 때 이제 여러 친척분들이 모이시면 어떤 와인이 좋을까, 혹은 뭐 친지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와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뭐 와인 이렇게 하면은 요새는 뭐 한국에도 와인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와인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미국이나 뭐 프랑스 같은 데서 좋은 와인이라고 막 칭찬받는 그런 와인들은 사실 명절에 같이 모여서 가족들이 같이 드실 때, 식사를 나누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에 한국 음식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특정한 음식에만 매치가 된다든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피하면서 그래도 최대한 그런 한국의 명절 식사나 이런 때에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샴페인을 중심한 스파클링 와인이라든가 버블 종류의 와인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음식과 페어링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넓고, 그리고 보통의 와인들, 레드 계통의 와인들보다는 매운 음식하고 좀 단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운 음식하고 조금 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와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건 샴페인,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일 텐데, 샴페인 뭐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샴페인을 꼽자면 뭐 모에샹동이나 아니면 돈페리뇽?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같은 회사예요. 모에샹동에서 나오는 브랜드 샴페인 중 빈티지 샴페인이 이제 돈페리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면은 뭐 볼린저 같은 그런 또 샴페인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샴페인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와인보다는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들을 뭐 명절 같이 드신다든가 아니면 선물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리고 한국의 어떤 주류 유통의 시스템에 따르면 생각해 볼 때는 그 가격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것이 돼서 뭐 선물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름 있는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그런 샴페인을 벗어난 다른 샴페인도 가격적으로도 괜찮고 품질적으로 괜찮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JM 고블라드라는 이 라벨이 잘 보이시나요? 고블라드라는 그런 샴페인인데, 요거는 샴페인, 그러니까 프랑스 상파뉴 지역에서 나오는 샴페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브랜드 홍보나 이런 쪽에 대한 그런 가치가 뭐라 그럴까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지 않은 그런 샴페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퀄리티를 봤을 때는 괜찮아요. 보통 제가 비교해 볼 때 이 브룻 같은 경우에는 대땅제 샴페인의 어떤 프레쉬함과 그리고 샤프한 그런 버블처럼 이 고블라드도 그렇게 좀 샤프한 그런 버블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거의 고블라드는 테틴저 샴페인의 한 반값 정도로 이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레벨은 이쪽에서 이제 프리미어 크루라고 해서 좋은 밭에서 나온 특별히 선별한 그런 저기도 있는데, 그마저도 데틴저나 아니면 뭐 돈페리뇽 같은 경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저렴한
그런 가격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가격 부담 없이 같이 친지들 같이 모여서 한 잔씩 나누실 때 전체적인 한국 음식하고도 잘 맞는 그런 샴페인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GHmom인데, GHmom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예전에 긴 역사도 갖고 있고, 예전 올드 빈티지 영화, 뭐, 카사블랑카 같은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그런 뭐, 유명세를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게 가격이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다른 기존 샴페인의 뭐 5대 가문이라고 하는 다른 기존의 샴페인들에 비해 가격을 비교해서 한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희 미국에서 요 GHmom을 소비할 때는 주로 이 멈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 지역에서 많이 거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게 다른 샴페인 브룻에 비해서 같은 브룻 종류여도 조금 단맛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드라이한 걸 좋아하지 않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잘 소비가 되고 구매가 잘 이루어지는데, 한국 음식하고의 궁합을 봤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뭐 드라이한 다른 샴페인들 쪽보다는 GHmom이 훨씬 더 한국 음식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화이트 같은 계열에서 간다고 하면 이거는 슐러스 볼라드라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슐러스 볼라드는 프랑스 알자스 지방에서 나온 리즐링에 기반 둔 와인인데, 리즐링이 사실은 그렇죠. 리즐링 자체가 드라이한 리즐링 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랄까, 여러분이 느끼실 때 혀끝에서 조금 더 단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것이 리즐링 품종의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랄까, 프레시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시니스의 어떤 그 풋풋한 그런 사과, 청사과라든가 아니면은 청포도 같은 그런 푸른 계열의 과일들하고도 연상이 좀 많이 되시고, 그래서 리즐링 이 슐러스 볼라드는 특히 제가 추천하는 바로는 뭐 한국이나 뭐 중식에서 만두나 이런 쪽에 음식들하고 굉장히 매치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식의 어떤 추석 음식 송편이나 아니면 뭐 갈비 종류, 그리고 또 김치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매운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굉장히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알사스 지방에서 나오는 리즐링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 또 유명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슐러스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 계열로서는 사실 여러분 레드에서 가장 비싼 와인들 이렇게 잡으면 대체적으로 이제 카바네 쇼비뇽 이 가장 비싼 와인들, 그 다음에 보르도 지역으로 한 멀록 베이스의 와인들이 가장 고급이고 가장 비싼 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 와인들이 이제 한국 음식하고 같이 드신다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매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과 매치가 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레드 와인은 뭐가 있느냐 하게 된다면 시라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시라 품종을 베이스로 한 와인들이 레드이지만 한국 음식하고 잘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온 건 조세 자블렛의 크로즈 헤미티지라는 와인인데, 론지방, 프랑스 론지방에서 나온 와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론지방이 이제 시라를 베이스로 해서 브랜딩을 하는 와인이기 때문에
사실 코트드론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가성비로 가장 좋은 와인 중에 하나가 이제 코트드론, 이 기가레라든가 아니면 조셉 자블리 이 와인을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코트 헤미타지는 사실 좀 비싼 와인에 들어갑니다. 이 와이너리에서 이렇게 분류를 할 때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가는데, 베이직 엔트리 레벨의 코트드론 루즈라는 와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갈의 와인이라든가 아니면 조셉 자블리의 코트드론 루즈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없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엔트리를 샴페인 고블라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뭐 요 것을 같이 곁들여서 하시면 친지분들과 이렇게 추석 음식을 나누실 때 괜찮은 그런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이제 펜폴드라는 와인입니다. 펜폴드 빈 389, 빈 389라는 이 와인인데, 이거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와인입니다. 그래서 펜폴드는 사실 와이너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펜폴드 와인이 있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 직접 생산되는 펜폴드 와인이 있는데, 요 빈 389는 카바넷하고 시라가 섞여 있는 품종이에요. 제가 맛을 본 바로는 요 빈 389가 한국 음식, 특히 뭐 삼겹살 좋아하시는데, 양념 삼겹살이라든가 한국의 양념치킨 같은 것하고도 매치가 잘 이루어지고, 가격은 조셉 자블리나 뭐 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포드라고 하면은 뭐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그런 와인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 하이엔드 쪽에 속하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카바넷 소비뇽이나 아니면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생산되는 다른 카바넷 와인들보다는 그래도 이 빈 389는 조금 가격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낮다고 해서 한국에서 그렇게 싼 가격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 손님 어떤 친지분들한테 어른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드린다라고 봤을 때, 그래서 조금 그래도 좀 비용을 들여서라도 좀 괜찮은 거 선물하고 싶다 할 때는 제가 권하는 바는 이제 빈 38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와인을 즐기시지 않으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식을 주로 드시는 분, 양식이나 버터나 치즈를 잘 못 드시는 분 식성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한식 음식을 드시면서 뭐랄까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와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추석에 가족이나 친지들과 이렇게 모였을 때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어른들께 선물할 수 있는, 특별히 한식과 매치가 되는 그런 카테고리, 그런 기준에서 한번 와인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